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월배당 시리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주 안정적인 상품으로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국내에서는 코덱스 리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리얼티 인컴입니다. 자, 코덱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부동산 그리고 국외의 부동산들을 섞어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리츠 형태로서 6%에서 7% 정도 배당이 나오고요. 자, 리얼티 인컴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회사로서 약 5.4에서 6% 사이 배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몸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캠이라고 하시던데요. 너무 웃겨요. 자,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세금 부담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대신 투자해 줌으로써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상장 리츠 대부분은 그리고 반기 배당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리츠 ETF들은 월 배당입니다. 환급성은 당연히 좋고요. 리츠는 수수료가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이 주식으로 매수하는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반대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보유분 과세,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15.4%가 부과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절세 방법도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조건 5% 이상은 배당은 나오기 때문에 실물자산 투자의 형태로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는 당연히 실물자산이 실제로 물가를 더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료는 5년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약정을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조건들이 붙어요.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대부분 형성이 됩니다. 트리플렛 구조라는 것은 혹시나 불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임차인이 대부분 그 부담을 지는 구조가 바로 이 트리플 넷입니다. 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세금이나 뭐 보험료나 다른 비용들을 모두 다 임차인이 낸다라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런 계약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신경 쓸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도 2년마다 올라간다라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배당 재원에서 빠졌었는데 이제는 감가상각비까지 실제로 비용까지도 배당 가능 재원에 추가시켜줌으로써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좀 더 지급되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리츠 상황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는 타이거와 코덱스로 대표되는 리츠들을 두 가지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순간부터는 리츠 가격들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밴드 자체는 5,000원 이내에서 5,000원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가장 좋은 거고요. 떨어지면 더 사면 좋고, 오르면 가격이 올라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주수를 모아가기에는 더 괜찮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리츠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타이거와 코덱스 중에서 실제로 코덱스가 나은 이유는 요 종목들 자체가 실제로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피킹을 해서 비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리트가 좀 더 있어 보여서 제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쿼리나 JR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물류센터 해외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배당이 높은, 맥쿼리는 안정적으로 이런 구조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실제로 배당도 6%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되고요. 자, 리츠. 제가 오늘 이제 리얼티 인컴 말씀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요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여기에 개인 투자자일 거고요. 여기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 리츠라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회사 이름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겁니다. 리츠의 뜻이기도 하고요. 신탁입니다. 트러스트. 리츠가 마지막에 이제 리츠 라고 해서 이거 지워버리고, 이 T가 트러스트거든요. 신탁입니다. 신탁. 그래서 리얼 리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시큐리티. 맞나? 괜히 얘기했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리츠예요. 제가 리츠를 3년 동안 일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자, 결국에는 이 큰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조각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별 종목은 투자 기구 형태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ETF는 이런 투자 기구들을 모아서 이 펀드들을 사는 거고, 오늘같이 이 O라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기구라고 해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가격 측면과 배당적인 측면을 둘 다 노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 괜찮은 상품
투자이고 거시경제의 타이밍 투자라는 건데 사실은 이 매크로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좋아하고 전공도 매크로인데 사실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금리 인하 한마디 가지고 1년 반을 우려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 반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측해서 미리 채권 투자나 다른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자,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좋은 상황이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직전인 지금 타이밍이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리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리얼티 인컴이에요. 우리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대박이 나기 전에는 이 리얼티 인컴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리얼티 인컴 홈페이지 가보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게 바로 이 리얼티 인컴의 기본적인 구조이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 수익률을 따지면요, 기본적으로는 13.6%인데 물론 여러 가지 비용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4.3% 정도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배당 선언을 한 월은 649개월 동안 계속해서 배당이 나왔고 연속적으로 배당이 증가한 것도 분기별로는 107분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6%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매각 차익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배당 차익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8% 1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실제로는 5.4 정도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금리 인하를 할 때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배당도 배당인데 실제로 시세 차익도 리츠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그때는 더 큰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겠다. 배당은 매각 수익과 배당 수익을 다 합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얼티 인컴 현재 가격은 57달러 정도예요. 한 7만 원 되겠네요. 한국 돈으로 치면은요. 자, 7만 원 정도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요 52주 레인지를 보면 45달러에서 한 64달러 사이인데 현재는 그 중간값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최근에는 한 10% 가까이 올라왔어요. 주식 가격이.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배당 을 바탕으로 실제로 더 빨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투자자들의 니즈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리츠 볼 때 우리는 주식 볼 때 EPS를 많이 보잖아요. EPS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근데 EPS 같은 개념이 리츠에서는 FFO라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4.2달러 정도를 벌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하고 난 배당금이 3.16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배당 수익률은 현재가 기준으로 이 배당금을 나눴을 때 5.48% 정도의 배당이 매월 지급되는 형태니까 실질적으로 월 복리 형태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약 한 0.1 정도 가산된다라고 치면 5.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요, 이 월배당 형태를 바탕으로 배당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얘는 5.48%니까 별로 배당금이 크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월배당의 재원이 되면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나스닥이나 아니면 타미 한 15% 정도 배당이 나오는 그런 커버드 콜 형태로 투자하시면은 이 부족한 수익률을 좀 더 메꿀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재무구조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온다라는 요 기본적인 차트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급되는 게 26년째예요.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값은 1년, 8년 요 수준이니까 아마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해되실 거고 이 5가 리얼티 인컴의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나라 003545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5가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유럽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배당 히스토리는 여기 나와 말씀드렸고 세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포트폴리오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세계 6위로 가장 큰 리츠네요. 그리고 459개 자산들을 바탕으로 평균 임대차 기간도 10년 가까이 되는 거고 42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부동산은 15,000개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 히스토리를 보시면요. 꾸준히 배당이 늘고 있어요. 매월 배당이다 보니까 12개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3점 몇 달러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리얼티 인컴을 주가로 보면요. 주가 수준이 요 밴드권 안에 있는 게 가장 정상이에요. 시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금리 인상 두드려 맞고 폭락했을 때 배당금이 확 늘었겠죠. 이때 사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이런 그 배당 투자는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면 돼요. 사실 커버드 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수준 이상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는 뭐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잘 나가던 이 오랫동안 신뢰가 바탕으로 돼 있는 금융 상품들이 급락하게 될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주식은 사실 저가 매수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금융 상품 실물 투자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뭐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는 아주 수익률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평균 대략 50불 수준에서 사면 가장 좋은 거고요. 금리에 민감한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EPS, FFO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레버리지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살 텐데 이 부채 부분이 바로 이 금리에 영향이 있는 거고 이 자산 부분이 바로 이 임대료에 영향이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임대료 계속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건물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이 커지는 거고 부채 부분이 결국 돈을 빌려서 하는 레버리지 형태다 보니까 이 금리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형태. 만약에 금리 비용이 지금처럼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손실 부분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부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리츠가 지금 각광받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는 제가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가 높긴 한데 실제로도 고정금리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도 민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26년 동안 배당이 성장했고요. 배당 성장률은 3.55 수준 됩니다. 5년 평균으로. 그러니까 자, 올해 10달러를 받았으면은 다음 배당 때는 최소 3.5 정도 프로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배당이 말씀드렸고요. 월배당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 지급일입니다. 8월 15일 날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시게 되면은 8월 15일 날 배당 미국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2, 3일 있다가 지급이 되니까 매월 중순으로 배당을 받는 형태로 타미당 같은 커버드 콜이 매월 초에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순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배당을 1개월에 2번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리츠 투자도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안 망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싸면 좋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물가 상승이 한 3%, 4% 되더라도 이거보다는 분명히 낫겠다. 예금 금리 3.5%니까 나는 돈 번 거야가 아니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역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최소 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 이상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P와 비교를 해보면은요, 세 가지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1년 동안은 S&P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실제로도 이 지수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배당 투자는 배당과 매가차익 투자는 정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10년을 놓고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답은 분산 투자인 거고 S&P에 몰빵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도 섞어서 투자하시면은 오래 투자하시는데 좀 스트레스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도 맥스로 투자하시게 되면 얘가 한 20년 넘었잖아요. 아까 26년 연속으로 배당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탈 리턴으로 보게 되면은요.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S&P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던 이 실물 자산의 아주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년간은 힘들었겠지만 10년 동안은 뭐 엎치락뒤치락 했었고 실제로도 계속해서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자산을 가져오는 것보다 실물 자산이 더 커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뭐 이런 개별 부동산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를 또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맥쿼리는 개별 리츠고요. 맥쿼리를 담는 코덱스 리츠, 타이거 리츠는 이제 ETF 형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개별 리츠. 그래서 이 리얼티 인컴이 개별 리츠고요. VNQ라는 게 미국 지수에서 대표적인 ETF 미국에서 1등입니다. 가격 변동폭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특히나 많이 올라왔고
얘는 배당금이 한 4%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매월 배당금 3.5 수준으로 되는 건데, 참 분기 배당인데 얘는 분기 배당이 3.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ETF에 담아 있는 자산들을 보게 되면은 이 프롤로지스가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등을 물류센터고, 메리트가 있죠. 상업용 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얼티 인컴이 한 6, 7위 정도에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나는 이 개별 종목에 너무 투자 그 비중을 싣는 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VNQ라는 그 배당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요 상품들을 하나만 몰빵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몰빵할 거였으면 그냥 타미당만 파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두시는 게 중요하고, 핵심은 그 만약에 시드가 너무 적다. 시드가 나는 너무 적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코인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안정적인데 조금 더 공격적인 요소가 가미된 부분들을 좀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